저 대기 중에 뭘 하겠습니다. 자, 대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증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좀 습하잖아요. 그쵸? 비가 와가지고요. 근데 그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 구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액체 상태로 있다가 증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쵸? 증발하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있는데, 증발이란 물이 액체가, 수증기는 기체죠, 기체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다. 빨래가 마른다던가 컵에 담아둔 물이 점점 줄어든다던가 이런 거는 증발이고요. 증발이고, 근데 응결은 요즘에 특히 이럴 때 많잖아요. 그쵸? 예, 요즘에 이제 뭐 차가운 음료수 캔 이런 거 놔두면은 여기 송글송글 맺혀요. 근데 이 맺히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맺히는 겁니다. 예. 이게 막 뚫고 나온 게 아닙니다.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이 캔 표면에 맺혀서 물방울로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거는 응결이라고 하고, 물이 수증기로 되는 거는 증발이라고 하고요.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던가 안개가 생긴다. 안개는 우리 눈에 어찌됐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개는 사실 물방울이 떠 있는 거예요. 안개는 물방울이 떠 있는 겁니다. 액체 상태로.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거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어디 못 도망가게. 만약에 이제 이거를 그냥 오픈된 상태로 놔두면 증발된 수증기들이 멀리 가니까 여기가 포화되기가 어려운데, 이걸 이렇게 가둬두면은, 잘 봐요. 그러니까 나가는 애가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 증발은 네 개만큼 되고 있고, 근데 이 공기 중에 떠도는 수증기가 많아야지 응결되는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응결되는 거는 두 개입니다. 증발되는 거는 네 개고 응결되는 건 두 개죠. 그럼 이거는 이 공기가 아직 불포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공기가 수증기가 꽉 찬 상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발량이 지금 더 많아요. 증발량이 응결량보다 많다. 증발량이 더 많으면은 지금 불포화 상태입니다. 불포화 상태고, 요 있는 물 있지, 이 물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증발이 많이 되니까. 근데 증발이 많이 되다 보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아지는데, 수증기가 많잖아? 그러면은 들어오는 애도 많아져요. 들어오는 애도 3개, 나가는 애도 3개.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물이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물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증발은 되고 응결도 되는 거야. 증발도 되고 응결도 되는데 그게 같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때 공기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최대한 들어가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 근데 이제 포화 상태 공기 1kg 속에, 공기는 1kg이고 고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은 수증기가 별로 없는데,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는 거고, 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수증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온도가 낮아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응결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진다. 이걸 아셔야 돼. 요 그래프가 엄청 중요합니다. 요 단원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자, 그래서 플라스크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헤어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플라스크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자. 온도가 올라가면은 여기가 좀 뿌였다가도요 투명해져요.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있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뿌연 거는 액체 물방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기체로 변해서 투명해집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얘를 찬물에 넣어. 그러면은 온도가 내려갔겠죠? 그러면 여기 다시 뿌옇게 됩니다. 물방울들이 많아져요.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 빼고 나머지는 응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엄청 중요합니다. 잘 봐요. 온도, 기온. 온도가 높아지면은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를 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를 합니다. 요게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10도씨에서는 수증기를 공기 1kg에 7.6g까지만 가질 수 있다. 자, 잘 봐. 10도씨에서는 공기 1kg당 7.6g의 수증기를 가질 수 있다. 이해 가요? 그게 최대야, 최대. 7.6이. 근데 20도씨로 올라가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해서 14.7g까지 가질 수 있다. 알겠어요? 근데 30도씨가 되면은 27.1g까지 가질 수 있어요. 요 곡선 상에 만약에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그런 공기들은 현재 포화 상태인 공기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근데 이 선의 아랫부분에 이거의 아랫부분에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은 30도씨인데, 지금 현재 30도씨인데 수증기는 14.7g까지 가지고 있는 애다, 이런 뜻이야. 근데 30도씨에서는 27.1g까지 포화 상태인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조금 들어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포화 상태인 공기는 B랑 C입니다. B랑 C. B는 20도씨에서 14.7g 가지고 있어서 포화 상태고, C는 30도씨에서 27.1g까지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포화 상태야. 이거는 불포화고. 그러면 이제 D는 뭐냐면, D는 과포화인데, 과포화는 사실 안정한 게 아니라 요거는 좀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응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만큼이. 과포화 상태에 있는 애는 잠깐 요 상태에 있을 수는 있는데, 얘는 곧 응결이 되고 나머지 이제 14.7만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과포화 상태는 더 포화됐다 뭐 이런 뜻이긴 해. 근데 저거는 안정한 상태는 아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불포화되어 있는 이런 A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기의 온도는 30도씨에서 수증기량을 증가를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수증기를 공급을 하는 거야. 분무기로 물을 막 뿌리거나 이러는 거예요. 수증기를 공급합니다. 화살표 해놓으세요. 이렇게 수증기를 공급. A에서 C.
A에서 C로 가는 거는 수증기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증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온도를 A에서 B는 온도를 낮춘다. 온도를 낮추거나 수증기를 공급을 하면은 포화 상태가 됩니다. 알겠어요? 온도가 낮춰지거나 수증기를 공급하면은 포화 상태가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샤워하다 보면은 따뜻한 물 틀어놓고 막 샤워하고 막 이러다 보면 갑자기 뿌얘질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샤워 부스 안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물방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개처럼 생깁니다. 자, 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이런 이상한 용어들도 나오고 막 이슬점도 나오고 막 이래. 여기 좀 끊어서 할 건데, 일단은 포화 상태까지 이제 우리 한 건데요. 자, 몇 쪽이냐면 87쪽에 좀 봐주시고, 87쪽. 방금 한 거긴 해. A 공기는 불포화 상태고,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첫 번째 방법은 온도를 낮추는 거, 온도 낮추는 것부터, 수증기 공급하는 것부터, 수증기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공급을 하면 되냐? 14.7에서 10.6 빼에 얼마요? 4.1g을 공급을 하는데 공기 1kg당 4.1g의 수증기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기가 2kg 있다 그러면은 8.2g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를 이렇게 낮추면 됩니다. 온도를 낮추는 거고, 온도를 낮추면은 15도씨까지 낮추면 돼요. 20도씨 내를 15도씨까지 낮추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다. 상대 습도 구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이슬점 이런 거 다 안 했네. 자, 응결량이라는 걸 볼게요. 응결량. 만약에 요런 공기가 있어. 요런 공기가. 근데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은 포화 상태가 되고, 만약에 5도씨까지 낮춰. 그러면 5도씨까지 낮추잖아요. 5도씨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5.4야. 근데 얘는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실제 수증기량이 10.6이었어. 5도씨에서는 5.4g까지만 수증기로 있고 나머지는 수증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은 5.2g이 물방울로 응결이 되는 거예요. 응결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응결량을.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포화 수증기 그 곡선까지 했어요. 1번부터 3번까지만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1번에서 3번. 자, 90쪽에 1번, 요게 한참 지나면은 물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더 이상 줄어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포화 상태가 돼서 증발되는 거랑 응결되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옳지 않은 거, 증발이 일어나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 맞네. 가는 불포화, 나는 포화 상태이다. 맞고요. 가일 때 증발량이 응결량보다 많다. 맞습니다. 나일 때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틀렸는데 증발도 되고 응결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이 같으니까 일정한 거고, 이 실험을 통해 일정한 부피의 공기 속에 포함되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답이고요. 그래서 플라스크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헤어드라이어로 가열을 합니다. 나는 다시 찬물에 넣습니다.
가일 때 증발이 일어나고 따뜻하게 하니까 가일 때 플라스크 속의 수증기량 증가하는 거고요. 나일 때 플라스크 내부가 뿌옇게 흐려지고 응결되면서 그런 거고요. 나일 때 플라스크 속의 수증기량 감소한다.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거니까. 같은 질량의 공기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은 기온이 낮을수록 더 많은 게 아니라 기온이 높을수록 많은 거죠. 되셨지요? 그 다음에 3번에 그림은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 증가한다. 맞아,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20도씨에서 포화된 공기 1kg에는 14.7g의 수증기가 들어있다. 20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잖아. 공기 1kg당 14.7g의 수증기가 있다는 뜻이야. 자, 10도씨에서 포화된 공기의 온도를 높이면 불포화 상태가 된다. 맞네요. 왜냐면 10도씨에서 온도를 높이면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수증기가 7.6밖에 없는데. 맞네요. 기억력 이거 다 맞습니다. 5번 답이고요. 자, 또 오늘 좀 어려운 거 좀 합니다. 자, 81쪽 다시 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있는데 걔를 냉각하다 보면은 포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야. 포화 상태가, 그쵸?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면서. 그래서 요때 온도 포화되잖아. 그러면은 이슬이 생겨. 이슬이 물방울이 생깁니다. 그걸 이슬점이라고. 이슬점은 계속 낮아지다가 포화 상태가 되어 응결이 시작되는데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온도. 이슬점은 온도를 읽으셔야 돼요. 내려가다가 이슬이 생겨 포화가 됐어. 그때 온도. A 공기의 이슬점은 20도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A 공기의 이슬점은 20도씨다. 만약에 잘 봐. 근데 어떤 공기가 실제 수증기량이 7.6만큼 있어. 뭐 B 공기가 7.6밖에 없으면요, 온도가 내려가다가 20도씨에서 포화가 된 게 아니고 10도씨까지 내려가야지 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 공기는 이슬점이 10도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어떤 공기가 있는데 온도가 20도씨인데 7.6이 있어. 7.6 실제 수증기량이. 그럼 걔도 온도가 낮아지다가 10도씨에서 이슬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기들은 실제 수증기량이 만약에 같다. 그럼 이슬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점은 기온과 관계없이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다. 만약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 이렇게 많아. 그러면 이슬점 높아요.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현재 수증기량하고. 근데 포화 수증기량은 그 실제 온도랑 관계가 있는 거. 온도랑.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랑 관계가 있는 거고,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 실제는 현재라고 쓰시면 됩니다. 현재 수증기량이랑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더 낮춘다. A 공기를 20도씨까지 낮추면은 포화 상태가 된 건데 더 낮춘다. 그러면 10도씨에서는 7.6까지만 수증기로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14.7까지 수증기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은, 그러면은 이제 7.1g이 응결량이네. 응결량. 물방울로 맺히는 양. 14.7에서 7.6 빼면은 7.1g이 응결량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공기 1kg당 응결량이에요.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나중에 뭐 지금 공기가 1kg이 아니라 뭐 2kg이다 이러면은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이슬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슬점 측정하는 실험은 비커에다가 얼음을 넣고 온도계에 꽂아 놓고 있잖아. 기다리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온도가 점차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주변이 더 따뜻하니까. 주변이 더 따뜻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얼음을 점점 넣으면서 해야 되나? 그렇죠. 얼음을 조금씩 더 붓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져야지.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여기 물방울이 맺힙니다. 그때가 이슬점이야. 그때가 이슬점. 그때 이제 현재 이슬점을 알 수가 있다. 이슬점. 그 다음에 상대 습도. 상대 습도도 어려운 얘기인데. 이슬점까지 또 이제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87쪽에 다시 보시면 87쪽에 어떤 A 공기가 있어요. 얘 이슬점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20도씨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20도씨다 라는 소리고, 이 공기가 온도가 낮아지다가 보면은 15도씨가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슬점은 15도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자, 90쪽에 4, 5번만 일단 할게요. 4, 5번. 90쪽에 4, 5번. 자, 이 4번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얼음을 넣어요. 그러면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20도씨가 됐을 때 컵 표면에 뿌옇게 흐려졌다. 그러니까 20도씨가 이슬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포화 수증기나 곡선에서 온도가 내려가다가 20도씨가 되니까 포화가 된 거지.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야. 근데 현재 기온이 30도씨래. 그럴 때 현재 공기에 있는 수증기량과 컵 속에 물이 10도씨가 되었을 때 응결되는 수증기량을 이렇게 짝진 것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이슬점이 20도씨라는 걸 알려줬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예요. 현재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이 14.7인 겁니다.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애를 14.7 있는 애를 자, 10도씨로 낮춰. 근데 10도씨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7.6이야. 7.6은 수증기로 있고, 이만큼은 수증기로 있고, 7.1은 응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3번 답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10도씨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7.6이기 때문에 7.6은 수증기로 있고, 나머지 뺀값 7.1g은 응결이 되는 겁니다. 응결이 일어나는 원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새벽에 안개가 생긴다. 새벽이라는 말이 뭐냐면 온도가 낮아졌다 뭐 이런 의미야. 그치? 새벽에 마찬가지로
목욕탕 안에 공기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수증기를 공급을 해서 그런 거예요. 수증기 공급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안이 뭐 추운 건 아니잖아, 그쵸? 온도가 낮아진 건 아니잖아.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온도 낮아져서 그런 겁니다. 캔이 차가워가지고. 겨울철에 따뜻한 실내로 들어갔을 때 안경알이 뿌옇게 흐려진다. 그럼 이 따뜻한 데로 들어갔는데 왜 뿌옇게 흐려지냐면 안경알은 차가워서 그래. 안경알은 차가워서. 안경알이 차가우니까 안경알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온도가 내려갔을 때 생기는 결과고, 3번은 수증기를 공급을 해서 뿌옇게 흐려진 겁니다. 5번까지 했고, 상대 습도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이슬점들을 좀 해결하고요. 이슬점들을 해결하고 소수령을 좀 볼까? 실력 소수령 문제. 상대습도 알아야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이슬점까지 했고요. 상대습도 82쪽입니다. 82쪽. 자, 습도는 할게요. 상대 습도는 이제 뭐 습한 정도입니다. 습한 정도. 상대 습도, 그냥 습도라고 하는 게 상대 습도이긴 해. 절대 습도는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가 있는 실제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뭐 이거보다는 이걸 많이 쓰는 겁니다. 상대 습도. 몇 퍼센트 정도 이제 수증기가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상대 습도는 습하면은 뭐 습도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건조하면은 이제 습도가 작은 거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절대 습도가 아니고. 상대 습도를 계산하는 식을 아셔야 됩니다.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그 곡선이 되게 엄청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어떤 공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공기의 이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이야, 그쵸? 포화 수증기량. 근데 지금 실제 수증기량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온도에서 여기 있다.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된 상태의 공기는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요래인데 온도만 높인 거야. 온도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겠지. 근데 현재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습도는 어떻게 될까? 습도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어.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30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33.3% 정도의 습도가 되는 거고, 현재 포화 수증기량이 20인데 현재 수증기량은 10이 있어. 그럼 20분의 10 곱하기 100 해가지고 50%인 거고, 이해 가세요? 근데 여기서 수증기를 공급을 해. 막 비가 내리거나 이랬어. 근데 그러면은 습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죠. 뭐 가습기를 틀거나 이랬어. 그러면은 온도는 일정하니까 20이 포화 수증기량이고, 그 중에 현재 수증기량이 10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습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일정하고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습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고 기온이 높아지면 건조해져. 왜냐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 많아지는 거 알죠? 자료 더하기에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 변화를 나타낸 건데, 맑은 날이 뭐냐면 비가 안 내렸다 이거지. 비가 안 내렸어. 그러면 이거는 실제 수증기량이 뭐 거의 일정한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한 겁니다. 저거나 이렇게 맑은 날은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한 겁니다. 뭐 비가 내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한 날에는, 잘 봐, 이게 헷갈리거든요. 봐요. 온도가 이렇게 바뀌어도 이슬점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실제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다면 이 공기도 이슬점이 요 도시, 요 공기도 이슬점이 얘도 이슬점이에요. 얘도 이슬점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날에는 이슬점이 별로 안 변해요. 이게 별로 안 변한 거야, 이게. 왜냐면 기온이나 습도는 많이 변했잖아. 그래서 잘 안 변하는 애가 뭐야? 이슬점이야, 이슬점. 이게 이슬점이고, 자, 이 새벽에 제일 추워, 새벽에 원래. 새벽에 제일 춥고, 기온이 올라가요, 기온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이 어떤 공기가 있는데 기온이 올라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이 커져요. 근데 습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습도라는 게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곱하기 100인데 요거는 거의 일정이야. 거의 일정한데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많아지잖아. 얘가 분모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값이 작아지니까 습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높아지면은 건조해지고 다시 한 3시 이후로는 기온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습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새벽이 되면 습도가 제일 높아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맺힐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 날 기온과 상대 습도 변화는 거의 반대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기온이 올라가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니까. 이슬점, 기온과 이슬점 중에서 맑은 날의 상대 습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온이다. 이슬점은 변화가 거의 없죠. 이슬점은 거의 변화가 없다. 자,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경우, 건조해지는 경우, 난로를 켜두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 온도가 올라가면 건조해지고요.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 가습기를 켜두거나 아니면 온도를 낮추거나 가습기를 켜거나 이러면은 습도가 높아집니다. 학습 내용 체크.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논만 쓰면 되는 거구나.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이슬점. 자, 기온이 일정할 때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요.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은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자, 구름 생성 과정은 다음 주에 하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몇 쪽인가요? 87쪽에 다시 봐주시면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A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쭉 따라가서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수증기량은 10.6입니다. 곱하기 100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상대습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응결량 구하기곤 했죠. 네. 구름 생성은 다음에 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6번부터 해서 8번까지 또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6번입니다. 자, 합시다, 이거. A의 현재 수증기량은 7.6이다. 이게 이렇게 쭉 따라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7.6. A, B는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틀린 것 같지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왜 같은 거냐면, 온도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거예요. 온도가 같으면. A도 20도씨, B도 20도씨죠. 온도가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겁니다. B의 이슬점은 5도씨이다. 온도 쭉 내리다가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온도죠. 5도씨가 맞죠? 그럼 C는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 맞죠? 그 다음에 D와 B는 상대습도, D는 B보다 상대습도가 낮다. D는 굳이 계산을 안 해도 계산하자면 이렇죠. 7.6분의 5.4 곱하기 100. 근데 B는 14.7분의 5.4 곱하기 100. 상대 습도가 높은 거는 D죠, D. 그쵸? D죠. 현재 수증기량이 같은데 온도가 높으면 건조한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D는 B보다 습도가 더 높은 거죠. 5번 답이고요. 자, 온도를 낮췄다 이런 말입니다. 온도를 낮추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똑같으니까. 현재 수증기량 똑같으니까. 포화 수증기량 감소한다 맞아요. 온도가 낮아져서. 포화 수증기량이 여기였는데 얘는 여기잖아. 온도가 낮아져서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거 맞습니다. 예. 왜냐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수증기량은 일정해도 분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니은디귿 4번. 자, 8번에 상대 습도는 밤보다 낮보다 밤에 높다. 근데 읽으면 되는데 이거는 밤에 높죠. 낮에는 낮고 밤에 높죠. 밤에 높잖아. 그쵸? 낮보다 밤에 높다.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봐봐요.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맞잖아요. 그쵸? 이날은 비가 온 날이 아닙니다. 맑은 날이야. 맑은 날. 맑은 날이고, 왜냐면 이슬점 변화가 별로 없고, 낮에 해 뜨고 나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쵸? 맑은 날. 맑은 날입니다. 기억, 니은, 3번. 구름 생성 아직 안 했고요. 실력 강화 문제도 보겠습니다. 실력 강화 문제. 1, 2, 3번 하면 되겠네. 1, 2, 3번. 1, 2, 3번 해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기온이 포화 수증기량이랑 기온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크다라는 거는 기온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수증기량이 크면 이슬점이 큽니다. 나 이슬점은 나가 더 커야 되네.
왜냐면 이제 이 포화 수증기랑 곡선에서 실제 수증기량이 작으면 이슬점이 작아요. 실제 수증기량이 크면 이슬점 큽니다. 그렇죠?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니까 나가 더 크죠. 그죠? 이거 분모가 크잖아. 이거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니까 나가 큰 거네. 1번 답이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어느 추운 날 지수의 행동을 나타낸 것이다. 야외 활동을 하다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밤에 들어와 난로를 켰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공기가 건조해서 가습기를 틀었다. 그러니까 방에 난로를 켰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온도가.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가는 B에서 C 하면 되겠다. B에서 C. 근데 너무 건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습기를 틀었죠. 그러니까 수증기를 공급을 한 겁니다. 수증기를 공급해서 C에서 A로 갔네. 4번 고르면 되고요. 자, 이슬점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요거는 맑은 날이고, 맑은 날과 기온은 기온과 습도는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기온과 습도는 이렇게. 그래서 4시에서 8시 사이에 수증기의 응결이 활발하다. 활발하네. 왜냐면 기온이 이슬점보다 낮아요. 그럼 이거 습도는 요러면 100%에 올라간 건데 응결이 활발하고, 8시 이후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증기 양이 크게 감소하였다. 8시 이후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증기양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슬점 변화가 없거든요. 감소한 건 아니고요. 15시에서 16시경에 상대 습도가 가장 낮았을 것이다. 이때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상대 습도는 제일 낮은 거죠. 기억하고 디귿 3번 되시지요. 이건 좀 복습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려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